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8일 오전 9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도발, 군사적 도발, 그리고 막말을 당한, 사실상 대한민국이 공격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문재인, 정경두 두 사람의 행동입니다. 책임져야 할 두 사람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부하들을 내세우는데 별로 영양가가 없는 하나만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인기가 있을 만한 데는 나타나서 사진 찍고 발언하기 좋아하는 두 사람이 왜 이런 위기에 처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거짓말한 것이 다 들통이 나고 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 약점이 잡혔다는 이야기죠. 그 약점이 뭐냐?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합니다. 약점이란 게 꼭 돈 주고 잡히는 게 약점만은 아닙니다. 다른 약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 자리에서 김여정이가 있는 그 앞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자기 고백이었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감옥에서 20년을 산 사람, 통역당 사건 범인, 늘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김일성 앞에서 이야기했으면은 이거는 김여정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건 충성맹세다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당시 언론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때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상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은 약점입니다. 그러면은 김일성을 존경한다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문재인은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논리적으로는 당연하죠.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하면 김일성을 존경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된다. 무엇을 해도 될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이게 북한이 오판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재 이후에,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 해상에서 기름 환적이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정유회사, 한국선박, 한국회사, 석탄 그리고 석유, 남북 간의 석탄 석유 부정 밀거래죠. 제재를 피한 해상에서의 환적, 여기에 한국 정권이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거는 적을 도 없는 거니까, 더구나 국제 제재를 피해서 적을 도 없는 거니까 이건 다 사형감입니다. 이적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구속되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형한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이것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김정은의 문재인 정권이 뭔가 약점이 잡혔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느냐, 다 기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2018년 5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안 만나겠다, 김정은이가 계속 욕만 하니까 싱가포르 안 가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안 하고
판문점으로 가서 김정은을 만났어요. 그 다음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 정상회담이 아니고 남북 비밀 접선이죠. 접선. 근데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 기록 다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녹음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약점이 안 될까요?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들을 초청을 해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면면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대책을 논의했는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분이 2000년 6월 평양회담 있을 때 국정원장 했습니다. 박재규 당시에 통일부 장관입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 지냈어요. 이종석 통일부 장관 지낸 사람입니다. 박지원 뭐 설명 필요 없죠. 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답답하다는 하소연을 했다는 게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만 파탄난 게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에 걸쳐서 있었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폭파시킨 거죠.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폭파시킨 게 바로 작금의 사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친북, 좌파적, 그리고 반대한민국적, 반미적, 반일적, 친중국적 이념에 따라서 대북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파탄이 난 겁니다. 파탄이 이게 누적된 겁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 장면은 햇볕 정책이 폭파된 겁니다. 그런데도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만 다 골라가지고 하소연을 했는지 충고를 들었다고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첫째, 임동원 씨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쓴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을 보면 됩니다. 피스메이커라고요. 거기 보면은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희한한 장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고 북한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등등을 대해서 말하자면 북한의 핵 의혹을 미국의 네오콘이 과장을 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한 적이 없는데 그걸 미국이 일부러 북한을 옥죄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폭로는 지금 제향군인회장 김진호 대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호 대장이 1999년 6월 15일이었죠. 6월 15일, 4월 15일이었군요. 4월 15일 저 서해상에서 일종의 해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상당히 이겼어요. 그때 안보특보를 하고 있던 임동원 씨가 김진호 합참의장에게 신경질을 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북한 입장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안보특보 맞나? 라고 대중강연에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호. 이분의 입장이 요사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임동원 씨가 2002년에 북한이 우리가 우라늄 농축하고 있다. 어쩔래? 라고 나왔을 때의 행동에 대해서 존 볼튼, 좀 있으면 존 볼튼 회고록이 터집니다. 존 볼튼 당시에 유엔 대사였습니다. 그 뒤에 유엔 대사를 했군요. 그때는 군축 담당 차관보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회고록, 항복은 뭐 대책이 아니다라는 회고록에서 생생하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통일부 장관은 임동원 씨에게 한국 측이 북한과의 대화를 보고를 했더니 임동원 씨는 그게 사실이 아닐 것이다. 북한이 말한 것을 미국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다. 과잉 반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존 볼튼, 그 머리 좋은 사람,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노스 코리아 어폴로지스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북한을 대신해 가지고 변명해 주는 사람이다. 북한 대신해서 변명해 주는 사람이다. 임동원 씨. 그러니까 김대중의 대북 정책의 설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김대중 대북 정책의 실패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결국 파탄 난 것인데, 그 사람을 옆에 불러가지고 무슨 좋은 이야기를 듣겠다는 겁니까? 박지원 전 의원의 대북 정책 개입은 이거죠. 2000년 6월 평양회담 사전에 남북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걸 당시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이 주도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일본인이 중계를 했습니다. 일본인이. 그리고 박지원 씨가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회담에 참석시키기도 해가지고, 이 사전 회담 자체가 이게 협잡 무슨 상거래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고, 그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요구한 것은 돈 얼마 줄래였습니다. 얼마 줄래? 그래서 4억 5천만 달러 플러스 5천만 달러의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현대그룹에 돈을 대줘가지고 산업은행이 그 대북 송금 사건의 말하자면 책임자죠. 이런 사람으로부터 무슨 조언을 듣습니까? 무슨 조언을 듣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껏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여기 문정인 미국에 가면 제일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문정인 씨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다는 아이디어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듣고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강연하듯이 설명을 했더니 라이스 국무장관이 그걸 꽁하게 기억했다가 자기 회고록에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뭐라고 평했느냐. erratic nature, 비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똑같은 시각을 아마 전한 모양인데,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노무현 대통령 한 이야기가, 동북아에서 안보에 위협을 주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다라고 했더니 회고록에다가 a little crazy, 약간 돈 사람이다라고 썼습니다. 문정인 또 무슨 이건 가상인데 하면서 해구산, 중국의 해구산을 우리가 도움받을 수 없을까 하는 참 막말 중에서도 최고의 막말을 무슨 세미나에서 꺼냈던 이런 사람, 머리로서 관념으로서 외교하고 안보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 미국에만 가면은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으로부터 무슨 조언을 듣습니까? 여기 또 정세현 씨 나왔네요. 정세현 씨는 김대중 정권 등장하기 전까지는 요사의 표현으로 하면 극우라고 불려야 될 정도로 대북 강경론자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아주 이상한 말만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은 맨정신으로 듣기가 힘듭니다. 그 표현의 저속성이라든지 등등. 자, 여기 이종석 마찬가지죠. 노무현 때 대북 정책의 기획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았다. 지금 북한에 대한 불만 털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뭘 할 거냐,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사람 모을 게 아니죠. 제대로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대북 정책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던 사람 있죠. 예컨대 강인덕,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정보부 북한국장 출신인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이분은 김대중 때도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서 듣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근무를 했으면서 가장 현실감이 있는 분 중에 하나인 천영우, 이명박 때 외교 안보 수석,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천영우 전 안보 수석,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추천드리면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북한 분석관 곽길섭, 지금은 전직이니까 곽길섭 안보 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번에도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측 건물을 폭파할 것이다. 우리 측 건물을 폭발해서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도 먼저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견을 듣는 자리였다면 안심이 되겠는데, 어제 그런 자리를 보니까 대북 정책 실패자들 다 모아놓고 뭐 실패담 듣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화를 낼 때입니다. 이래도 우리 국민들이 화를 내지 않으면 같이 노예가 되는 거죠. 자유민이냐 노예냐의 선택은 정권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